둔산동 동화세입니다. 어쨌든 공부 순서는 그 평가 문제집에 요점 정리하고 자습서 요점 정리 보고 그 다음 요점 정리 본 다음에 자습서 내용 공부하고 다시 평가 문제집 문제 푼 다음에 요런 것들을 그죠? 요점 정리들을 요 자습서의 요점 정리도 자습서의 핵심 조만한 소개념 정리도 자습서의 문제도 평가 문제집에 틀린 문제도 여기다 다 정리하면 요거만 가지고 다시 정리해달라 그러면 추가로 시험 보기 전에 자세하게 거기 써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주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국어도 사실은 그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가고 판단도 빨리 하는데 그거 요점 정리한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이게 문장으로 해야 돼요. 문장 완결되게 하나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요점 정리는 게 많아지면 늘어나면 쭈르륵 읽어보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먼저 외운 다음에 이걸 본다면 훨씬 읽어보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외운 다음에 본다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문장으로 하는데 이거 한 줄로도 쓰고 이렇게 세 줄로도 쓰잖아요.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뭐 과학, 국사, 사회 이런 것만 암기 과목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느끼시잖아요. 1년 다녀서 내용을 외워도 이게 응용 문제 안 풀면 안 풀리잖아요. 국사, 사회. 근데 국영수는 아이들이 이게 이해 과목인 줄 아는데 안 그러잖아요. 국어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 풀이 방법 외워야 되고 솔직히 암기는 이게 더 많이 암기잖아요. 암기가 다 된 다음에 수학적 능력, 언어적 능력, 영어적 능력 이런 걸 따지는 건 1등급 안에서 따지는 것이고 이거는 1등급 되기 전까지 암기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이거는 1등급이 되려면 일단 이 내용을 본 다음에 이걸 풀어가지고 이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해를 해야 다시 이게 또 들어가고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이 뒤바뀌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국어를 암기하느냐. 영어는 알겠어요. 이렇게 뭐 문법 풀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수학도 풀이과정 보고 해설 보고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하면 돼요. 근데 국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장이나 한두 줄, 두세 개의 문장으로 줄거리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잘 기억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혼동되지 않고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나 드렸고 중간고사까지 이게 3단원까지거든요. 자, 거기에서 요거 형광펜 친 것만 일단 1차로 하면 돼요. 자, 신미는 이게 이제 마음심도 되고 아름다움, 미학 할 때, 미적 할 때 아름다움, 문학은 심미적인 표현 방법,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 깊으심은 아닐거든 한자가. 심미적 표현 방법. 그러면은 마음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뭐 수식어나 수사법, 표현법 이런 걸 써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 심미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멋지게 표현한다고 말을. 됐나요? 자, 2번.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고향. 여기에서 문장, 이렇게 문장을 보면 정치적, 미적으로, 미적도 있죠. 이게 심미적이죠. 정서는 감정이죠. 그럼 감정은 감성적이라면 미적은 뭐 이성적 방법을 이용하겠죠. 감성, 이성. 삶을 고양하는 고양. 그러니까 높여주고 기르는 이 정도로 끝나면 돼. 고양하는. 삶을 고양하는. 기능을 한다. 삶을 이거 빼버려요. 시험 수능 볼 때 모르면. 삶을 뭐하게 하는 기능.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잘 만드는 기능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요. 한 글자로 높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양육하고 높이고 고양. 됐나요? 자, 다음 거. 여기 이거는 뭐예요? 자, 상실감. 잃어버린 것은 모란이 진다는 거죠. 이게 모란이 피기까지 반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요 날이에요. 그죠? 요게 이날을
가장 화려하죠. 반지에서. 요걸 365일 기다리다가 또 이날이 딱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슬픈 날이에요. 모란이 피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져버려요. 거의. 그러니까 상실감은 모란이 떨어짐으로 해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이렇게 기자는 기원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기인한다 이렇게 되겠죠. 기원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이걸로 두 글자 만들어보고 이걸로 그죠? 이거 기는 기원, 원은 원인이 된다, 원인. 기는 기승전결 때 시작. 그죠? 기승전결 때 시작되고 원인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문장은 됐어요. 맞는 문장일 수도 있죠, 그죠? 상실감. 근데 상실 이렇게 꽃이 펴서 소망을 이룬 날이지만 이루고 나면 허탈하죠, 사람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려고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다가 서울대 부르면 허탈하면서 여태까지 노력하는 거 허탈하면서도 기분 좋죠. 그런 거예요. 모란이 피는 날이. 그래서 이 모란이 피는 날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모란이 피기까지 이 기다림, 요 전에 이 기다림, 요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요 모란, 요게 필 때는 찬란하고 질 때는 슬퍼요. 그게 찬란한 슬픔의 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거를, 이게 찬란한 슬픔이 요 모란인데 이게 나는 기다리고 있을 때요. 이게 반지 365일. 모란이 피기까지는 됐어요? 자, 다음에 여기네요. 유미주의. 그러면 이게 심미적이라는 유미주의. 아름다움이 있다가 유미주의야. 있다. 동시한다. 유미주의, 심미주의. 자, 그러면 화자의 유미주의적 태도, 적이란 뭐 경향, 흐름, 특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이렇게. 아름다움, 멋짐을 중시한다. 그럼 다 됐나요? 네. 자, 여기에서 수호적이라고 했을 때 4번 같이 외우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한꺼번에. 이게 교훈으로 반성 관찰하는데 수호제라는 당호 그런 건 수호제의 기록이에요. 기록. 수호제는 뭐냐? 그럼 여기 나왔죠. 집에다 붙이는 이름이다. 무슨 제자가 집이고요. 수는 지킬 수고 오는 나예요. 나를 지키는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양하는 집이겠죠. 그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수호제 기. 그러면 한문으로 된 수필이죠. 그래서 요 기, 설, 부, 표, 사 뭐 이런 거 전부 다 출사, 표, 무슨 기, 무슨 사, 부, 표, 기, 사, 뭐 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된 수필 종류예요. 그러니까 수호제라는 당호를 가지고 나를 지키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일상이죠. 그죠? 그런 거를 교훈을 반성 관찰했다. 그럼 반성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고를 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반성 관찰.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반성했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면서 사물의 의미가 뭔지 반성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잇는 과정을 썼어요. 왜? 수필은 깨달음이 없으면 수필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수오제기, 지킬 수,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수호제라는 이걸 기록한다. 그러면 나를 지키면서 깨달음을 잊고 반성 관찰해야 된다. 그러면 돌아서 옛날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럼 회고적이에요. 회고. 그러니까 반성 관찰하게 돼요. 반성 관찰하는 기가 수필이에요. 기, 표, 부, 설, 사 뭐 이런 것들. 그럼 다 연결되죠. 자, 회고적 안 해도 되겠지 이제? 다음. 자, 여기에 이제 어쨌든 그 문학을 하다 보면 문학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거 하나만 하는 게 그 주변도 통째로 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자, 운율에는 운율을 생기는 이유는 운과 율이 있어요. 운을 띄우시오. 그러면 소리,
삼행시 쓸 때 운을 띄우셔 그러죠 애들이. 그것도 운이에요. 율은 뭐야? 율동처럼 리듬. 그럼 리듬은 어떻게 생기냐? 반복해서 생겨요. 근데 방법이 그냥 속 안에 존재해서 안에 존재해서 내재율 잘 몰라요. 그래서 시인이 이거 내재율이야 이거 시야 이렇게 밝히면 운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내기가 정말 힘들어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써줘요.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운율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깃든 걸 해라 찾아라 그러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형태로 존재하는 외부의 형태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외형률만 시험을 내요. 이 외형률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숫자가 같은 음수율, 소리가 같은 음성률. 이게 7호조, 4사조 할 때 이런 거예요. 글자 수만 세면 돼요. 숫자. 음수율, 음성률. 요거는 음성률은 같은 소리가 반복돼요. 근데 같은 소리에서 전체가 반복되면 되냐? 아니야. 소리에서 어떠해서 시작할 때 기역으로 시작하면 기역음의 반복성이 있는 거야. 아니야. 끝날 때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났어. 군, 건, 전 이렇게. 그럼 이것도 되는 거야. 아니야. 끝날 때 아로 끝났어. 이렇게 자음 모음까지 다 같은 한 글자도 되지만 자음 모음도 다 봐요. 근데 또 하나는 위율이 있어요. 위율은 이 문장들이 이렇게 뭐 시니까 길이가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 앞부분에 같은 소리가 오면 같은 것이 오면 두운, 요 끝에 같은 것들이 오면 닙니다, 입니다 이렇게 오면 각운, 각선미할 때 각. 이거 두목님, 두개골 할 때. 이 두함경미, 수함경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요통이라고 하는데, 허리요, 요운, 두운, 요운, 가국을 위율, 위치에 따라 되는 세 가지 운율이라고 해요. 됐어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이건 외형률이고, 보율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요? 음수율이라고 그러죠. 음수율에 음수율에 확장돼서 소리내서 읽을 때, 한보, 두보, 음보율, 삼음보. 가실이 있고 이렇게 음보율 3음보예요. 아리랑 아라리요도 3음보고. 그러니까 음보하고 다른 건 어절이에요. 어절은 띄어쓰기예요. 음절은 한 글자예요. 몇 음절 할 때는 글자 수예요. 그냥 어절은 뭐라고요? 쓰기예요. 쓰기. 물고기처럼 띄어쓰기 되면 이 글자들이 이렇게 뭉쳐다니죠.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된 것처럼 띄어쓰기이고, 요거는 음보율은 띄어읽기예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쓸 때는 자, 나보기가 띄죠. 근데 읽을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읽어요. 그 삼음보인데 어절은 하나, 둘, 셋, 넷, 4어절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음절은, 요거는 한 음절, 여기는 세 음절이고. 됐죠? 그럼 이거 다 한 거예요. 또. 뭐라고 썼지? 글자가? 이타적. 이타적하고, 그러면 이타적 인물이잖아요. 적은 특징이 되잖아요. 이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요 이타적하고 비슷한 말, 반대말 뭘까요? 뭐죠? 이기적. 이거는, 이 기자는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면 이거는 이익이고 이건 뭐예요? 자기 말고 타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나 용어를 외울 때 이렇게 반대말을 생각하면 명확하게 이해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수능 풀 때나 어떤 걸 풀 때 반대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문과 쪽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됐어요? 자, 6번 내거 또 7번. 근데 여기서 황망군이 왜 이타적이냐? 망근이가
왜 이름이 황만근 같아요? 황은 넓을 황, 누루황 이렇게 토지랑 관련됐을 것 같고 만은 가득 찰 만이고 그는 근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농민이에요. 근면이 가득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일만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이 꺼리는 거 다 해주고 매일 연장 들고 일하고 정리하고 근면이 가득 찬 사람이요. 어머니 아들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얘를 이용했지. 이해되세요? 황만근 이름. 그럼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책을 읽다가 작가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됐어요? 다음. 영희가 투기업자를 따라 갖추라. 이게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는 뭐예요? 공부로 얘기하면 얘가 열심히 해. 그지? 근데 과외비를 써. 그럼 투자 개념이야. 내 생각할 때. 근데 공부 안 해. 언제 할지도 모르겠지 하고서 막 돈을 막 써버리면 투기요 투기. 대박을 노리면서. 운에 말하고. 투자는 정상적인 어떤 뭐 돈을 투여해서 그 기회에 그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돈을 번다는 느낌이 많아요. 투자는. 투기는 뭐라고? 어떤 기회를 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던져 돈을. 그래서 일확천금을 느끼는 걸 투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 투기꾼은 뭐라고요? 본인이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투자를 해서 한 뭐 10년이나 20년 두고 장기적인 투자가 돼서 부동산을 사기도 하는데 이 투기꾼은 그 기회에 그걸 사. 오르면 팔고 딱 떠. 왜 다른 데서 또 투기해야 되니까. 부동산 투기꾼 할 때 씁니다. 단어 됐나요? 다음. 노비와 신분을 세습. 노비의 신분. 노비, 신분. 이 노비를 할 때 종이에 둘 다. 남자, 노예. 종비. 남자, 여자, 종들이. 노비가 신분제였어요, 신분제. 신분제는 어떻게 써요? 세대를 통해서 습득되고 이어져서 전송됐다고, 세습. 그러면, 신분제도를 상속도 될 수 있겠죠, 신분. 근데 이제 이게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나서 저절로 받아지는 거죠. 이게 종모법 해갖고 엄마가 노비면 자녀도 노비다.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 노비의 신분을 세습하여 신역, 몸으로 일하는 거, 신역. 몸으로 역. 역은 뭐라고? 일을 하는 거, 일을 몸으로 계속 일을 해주는 걸 신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노비가 제살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노비는 내가 상속했어요.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니까 기증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거 날 때 운반병으로 노비 몇 명씩 한 집에서 보내세요. 그럼 공출로 내기도 하고. 노비. 됐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노비는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집에 있는 황소처럼 그런 사람이지만 대화도 하지만 소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됐나요? 다음. 다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용어만 했어요. 용어를 하는데 줄거리를 중심으로 핵심에다가 자꾸 모아야 돼요. 사소한 것도. 그래서 요점 정리가 되면 뭐가 좋냐면 풀 때 그 다음에 요점 정리가 되면 이게 기억이 계속 누적해서 보여요. 누적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아주 자세히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수업 시간에는 문학을 할 때는 본문 내용을 계속 읽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근데 수업 전에는 뭐라고요? 이런 줄거리를 모은 다음에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문학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자습서 다 보고 평가 문제집 다 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공부 준비예요. 이렇게 공부 준비가 되면 이 출판사에서 떠도는 이렇게 출판사에서 나온 단원벌 평가 문제집을 다 풀 거예요. 다 푼 다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다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품별이죠. 이게 난소공 문제 몇 문제, 수호제기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었는데 이해도가 높아서 점수가 높으면 이거 덜 풀면 되고 요 부분이 약하면 계속 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푸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지문을 읽고 그러겠죠. 이렇게 돼야 시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만 하면 3등급이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들 있죠. 이렇게 뭐 학교 기출문제 이거 풀면 2등급이고요. 이렇게 작품까지 해서 풀이 방법이 다 익숙해져야 1등급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준 거는 뭐냐면 요점 정리 주었고 저쪽에 준 거는 이 평가 문제집 한번 문제집 요 평가 문제 아니라 참 기출 문제 한번 한 회번 주고 보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문제 푼 다음에 틀린 거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